전세 사기를 당해서 몇억 원씩 되는 전 재산을 날리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주로 다세대 주택, 빌라에 몰려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치는 걸까요?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수도권의 빌라를 많이 갖고 있는 200명의 명단을 뽑아냈습니다. 1등은 1242채를 사들인 권모 씨, 2등은 1053채를 사들인 김모 씨입니다.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31명. 이 31명이 갖고 있는 집은 10,000채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꾼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51살 권모 씨입니다. 1242채를 갖고 있습니다. 2등은 1053채를 사들인 51살 김모 씨, 3등은 989채를 사들인 43살 김모 씨, 4등은 908채를 사들인 47살 박모 씨입니다. 이렇게 4명이 갖고 있는 수도권 집만 4,192채입니다.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빅밸류와 함께 수도권 빌라왕들의 순위를 뽑아봤더니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집은 1,770채.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데 이 31명은 한 사람이 평균 347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일까?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1등 권모 씨. 1,200채가 넘는 빌라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권 씨에게 전세금을 떼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올해 이제 4월이 딱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갑자기 집에 안산세무서에서 압류가 잡혀 있더라고요. 2등 김모 씨. 역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1등 권 씨가 작년 5월 11일 인천 심곡동의 한 빌라를 샀는데 불과 2주 뒤 2등 김 씨가 같은 빌라 바로 옆집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사들인 집들은 이렇게 같은 건물 다른 층이나 옆집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통화했다는 두 사람의 대리인 전화번호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라고 받은 뒷번호가 2400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번호가 010 2400이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충격적이네요. 이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빌라를 사들일 수 있는 건 갭투기 덕분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빌라들만 노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모은 뒤 세입자들 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정말 그냥 부동산 사업을 한다거나 정말 뭐 법인이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바로 명의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사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만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던 거죠. 상당수는 이미 잠적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친구 집 지하 단칸방에 주소만 옮겨놓았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여기다 숨겨놨는 줄 알고 주소를 옮겨놨다니까. 한 번도 안 왔었어요. 못 봤어. 누군가가 1,000채 넘는 빌라를 사모으는 사이 누군가는 전 재산이 묶인 채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MBC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성한 203명의 나쁜 임대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공사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도망간 집주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수도권 빌라 다보유자 상위권 명단과 비교해 봤더니 30%가 겹쳤습니다. 빌라 많이 사들인 사람들 상당수가 의도적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떼인 돈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입니다. 모두 203명.
개인이 179명이고 법인이 24개입니다. 전세금을 떼먹고 보증공사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떼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꾼들만 골라낸 겁니다. 보증공사가 가장 많이 돈을 떼인 사람은 이모 씨, 285건 578억 원입니다. 2등은 김모 씨, 220건 518억 원. 3등은 정모 씨, 220건 511억 원입니다. 보증공사가 이 203명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7,275억 원. 한 사람당 평균 36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떼인 사람은 14명. 이들에게 떼인 돈이 4,226억 원으로 상위 14명이 전체 보증사고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명단에는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C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 등을 종합해 나쁜 임대인 1등부터 15등까지 실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부터 20등 가운데 6명이 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위 다주택자들 가운데 적어도 30%는 상습적인 전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집 엄청 많다잖아요, 지금. 집이 그렇죠. 1,000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MBC가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입승인이 거절나더라고요. 기존 시세, 매매 시세보다 전세값이 높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났어요.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10%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7천억 원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금은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혔는데 당 내에선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수습을 자신이 하겠다는 것도 욕심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의식한 듯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누구냐, 본인이 수습하겠다는 것도 욕심이고 후한 무치하다는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실언 파문, 윤 대통령과의 내부 총질 문자 공개 등 당 위기의 주역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윤상현, 최재형, 유이동 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물러나야 물 것 같죠. 그건 자기만의 생각, 아집의 판단이다. 새로 원내대표 뽑히면 훨씬 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성동 사퇴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도 위기의 본질은 당과 정부 장악에 무리수를 둔 윤핵 간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악의 다툼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반면 같은 윤핵 간인 장제원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수가 합의한 걸 밖에 나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권성동 책임론을 넘어 윤핵 간이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무 1비서관과 2비서관에게 동반 사표를 받는 등 고강도 인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수석 비서관급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개편 대상자들이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이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출신 참모들은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부터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1 비서관과 경윤호 2 비서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그동안 여당 내홍과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책성 경질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비서관 2명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정무수석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으로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비서관과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비서관 2명도 곧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대상자는 10여 명, 주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 수석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단속에 치중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법무,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검찰 출신들이 문책을 당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쇄신의 대상자들이 쇄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도 예외가 아니다.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경질설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